라떼는 말이에요. 예쁘다 하면서 과일도 한 입, 고기도 한 점 나눠 먹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 입이 우리 아이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었다는 거 모르셨죠?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75%가 망가질 때까지 티가 나지 않아요. 증상이 보이면 이미 늦게 됩니다. 간호사 엄마가 딱 정해드립니다. 절대 주면 안 되는 음식부터 놓치면 안 되는 골든 신호까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 특히 신장 건강에 대해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우리 아이 신장 지키기 완전 정복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늘 있는 정말 흔하디 흔한 음식이 우리 강아지 고양이의 신장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매일 동물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범인은 바로 포도입니다. 네, 맞아요. 단 한 알, 딱 한 알만으로도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어떻게 그럴 수 있나고요? 지금부터 그 무서운 비밀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첫째,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 둘째, 아이가 보내는 이상신호 알아채는 법. 셋째, 만약의 사태를 위한 응급 대처 플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절대 금지 음식입니다.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아이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역시나 가장 먼저 나왔죠. 포도, 그리고 건포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직도 어떤 성분 때문에 위험한지 100%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단 한 알만 먹어도 신장이 마치 필터 망가지듯 급속도로 손상돼서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음식 1순위예요. 다음은 잘리톨. 이건 정말 숨은 암살자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무설탕 껌이나 빵, 심지어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땅콩버터 일부 제품에도 들어있거든요. 이걸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는 쇼크가 오면서 간이랑 신장이 동시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햄, 소시지, 짭짤한 과자들 있죠?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사람한테는 괜찮아도 아이들한테는 이 안에 든 나트륨이랑 인성분이 너무 과해요. 신장이 밤새도록 과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들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어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스타프루트라는 과일은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아프다고 사람이 먹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 절대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 약은 아이들에게 독입니다. 자, 위험한 음식을 잘 피하는 게 1차 방어선이었다면 이제 2차 방어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아이들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캐치하는 거죠. 이게 신호가 굉장히 미묘해서 놓치기 쉽거든요. 절대 놓쳐선 안 될 경고 신호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아이가 요즘 따라 물을 엄청 많이 마시고 소변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소변을 진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자꾸 물이 빠져나간다고 느끼고 계속 물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또 평소에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밥을 깨적거리거나 특별히 다이어트 시키는 것도 아닌데 살이 쑥쑥 빠지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몸에 노폐물,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니까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해서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들어주셔서 가까이 갔을 감사합니다. 때 입에서 좀 이상한 냄새, 약간 화장실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나진 않나요? 이게 바로 신장에서 걸러져야 할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피를 타고 돌다가 입으로 냄새가 올라오는 아주 전형적인 요독증 증상입니다. 그 밖에도 자꾸 헛구역질을 하거나 토하는 거, 산책까지 하는 말에도 시큰둥하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는 거, 그리고 빗질을 해줘도 유난히 털이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는 것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다 몸이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 싶으시죠?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규칙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호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보인다? 그럼 이건 고민할 때가 아니다란 뜻입니다. 아이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고 신호들을 발견했다면 보호자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3번째 단계,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한 응급 대처법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는 보호자님의 침착한 판단과 행동이 우리 아이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해요. 하나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케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응급실로 뛰어가야 하는 진짜 비상 상황.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자, 일단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신선한 물은 계속 주세요. 하지만 아이가 안 마시는데 억지로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만약 아이가 토를 한다면 음식은 일단 주지 마세요. 속을 비우게 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먹이고 있던 영양제나 꼭 필요한 처방약이 아니라면 일단 전부 중단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소변을 못 누는 무뇨 상태. 만약 우리 아이가 반나절, 그러니까 12시간 넘게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이건 신장이 완전히 셧다운됐다는 퇴학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정말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비틀거린다거나 혹은 등을 새우처럼 잔뜩 구부리고 배를 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빨간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입니다. 막상 병원에 가면 경황이 없어서 수의사 선생님 설명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알아두면 훨씬 덜 불안하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요. 여기서 SDMA라는 수치는 신장이 얼마나 일찍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고요. BUN은 피 속에 노폐물이 얼마나 쌓였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신장 모양을 직접 보기도 하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신장병이 지금 총 4단계 중에 몇 단계에 와 있는지 아이리스 단계라는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단이 나오면 치료는 크게 3가지 축으로 진행돼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수액 치료입니다. 링거를 맞아서 몸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처방식. 신장에 부담을 주는 단백질과 인을 확 줄인 전용 사료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압약처럼 여러 증상을 관리하는 약물 치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약물 치료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주로 이 3가지예요. 첫째, 혈압약은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둘째, 인흡착제는 음식에 들어있는 나쁜 인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독소 흡착제는 장에 있는 독소를 흡수해서 변으로 나가게 도와주는 약이고요.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전문적인 치료보다 더 중요한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이 곁에 있는 보호자님의 관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 가장 좋은 방어막은 바로 우리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보호자님의 세심한 눈길이라는 걸요.